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실크로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편, 그 다음 편 정도로 끝내면 좋을 텐데 마무리 많이 가더라도 이 편, 그 다음 편, 그리고 그 다음 편까지 가면 절대 끝을 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 말씀드릴 것은 실크로드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크로드가 중국에 들어오고 또 중국에서 물건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나가는 것에 있어 가지고 관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그 정부가 왕조는 늘 변했지만 그것에 관문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검문도 하고 또 이제 전쟁이 나면 거기서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했던 그 관문들이 있을 것인데요. 관문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문 3개 정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네, 지도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지도를 보면 그 실크로드를 대충 그 1세기경에 어땠다라는 것을 대충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크로드가 좀 그 단순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단순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이 부분이 왜 이래야 했던가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의 아주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과 다음 편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우르무치, 지금도 신장의 주도입니다. 우르무치고 넘어가면 카자흐스탄이고 이쪽으로 가면 키르기즈스탄, 뭐 타지키스탄 이러면서 수많은 그 스탄 스테이트들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사막입니다. 타클라마칸. 그래서 이 사막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이런 거는 지질학자들이 잘 알겠죠.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요 사막에서 요렇게 가는 요 산맥을 우리 중국 사람들이 천산산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는 산맥이 있습니다. 요 산맥을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죠. 죄송합니다. 곤륜산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통과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막을 통과하는 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탈인 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메인 도로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다시 지도로 왔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감숙성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아니에요. 시작을 이제 장안으로 본다면 이 감숙성역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제 따진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서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카스라고 하는 데까지 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직선 거리만 일단 보도록 하죠. 서안에서 찍어가지고 카스까지 하면 2,900km, 2,957km니까 한 3,000km 나옵니다. 물론 요거를 이제 길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은 3,000이 훨씬 넘는 킬로미터 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입니다. 좀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나라까지 좋습니다. 뭐 신라 경주까지 가보죠. 제일 머니까 1,800km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먼 곳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문화적으로 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크로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개의 포인트 중에서 3대 관문이라고 제 마음대로 이름 붙인 건데 3대 관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중국에서 간다고 생각하고 출발점을 중국으로 잡고 시작하도록 하죠. 예, 감숙성에 이게 란조우라고 있습니다. 란주. 여기가 이제
지금도 감숙성에서는 가장 큰 도시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감숙성은 생긴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요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하서회랑입니다. 이쪽에 황하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하의 서쪽이다 해서 하서회랑 또는 하서주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길 따라 쭉 가면 이 길은 장건이 갔던 그 길입니다. 무위가 나오고 장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천입니다. 요 주천이고요. 주천에서 조금 확대해 볼까요? 예. 주천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 자위관이라고 돼 있죠. 가욕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욕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가욕관 한번 찍어보죠. 예. 뭐가 건물이 뭐가 대단한 게 나오죠.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가욕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 건물이 나오고 이런 그 유적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1차적인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지금 이런 부분은 한나라 때나 당나라 때 것이 아니고 나중에 청나라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좋죠. 그 오래 전에 만들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들인데 아주 대단한 이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런 관문을 설치했는가가 상당히 재미있는 우리가 포인트가 되겠죠. 뭐 여기다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 설치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 보면은 쭉 보면은 예.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 산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산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오가는 길은 이 길이었는데 바로 여기만 가버리면 또 사막입니다. 여기 물이 흐르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아주 좁은 곳입니다. 실제로 하서회랑에서 이 그 가욕관 이 부근이 가장 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관문을 설치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면 거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고 중국에서 나갈 때는 아마도 거의 첫 관문이 되겠죠. 자, 가역관을 통과해서 계속 이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뭐 조그만 동네들이죠. 이런 거는 도시라고 하기도 말하기 어렵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옥문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옥문관은 여기가 아닙니다. 다른 곳이고 여기가 아주 어마어마한 사막이에요. 이 조금 더 확대해 보죠. 확대를 뭐 죽으라고 하는데도 뭐 딱히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전혀 보이는 것이 없는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푸른색이 있는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 여기에서 드디어 길이 나뉩니다. 요 길이 나뉘는 곳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길은 보면 한번 확대해 볼게요. 예, 익스프레스웨이 이 고속도로예요. 예, 지금 요게 요 그 길이죠. 보면은 이게 왕복 4차선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길은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도 길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생긴 걸 보면 왠지 오래된 길 같지는 않죠. 예. 이 길은 옛날에 물론 뭐 그 걸어 다니는 길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래된 길은 아닙니다. 그러면 길은 어디로 갔었느냐 하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예. 여기서 요 밑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길입니다. 예, 여기에서 난이었죠. 예.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쭉 갔을 겁니다. 가다 보면 그다지 오래 가지 않아서 나타나는 아주 익숙한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돈황입니다. 이 돈황인데요. 이 돈황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이제 관광객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돈항에 가본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관광 상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항에는 박물관도 있고 하는데 돈항 막고굴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막고굴에 있는 것들이 지금 막고굴에 그냥 있는 건 잘 없고 거의 다 이 박물관,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유럽에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죠. 자, 이 돈황이라고 하는 데는 많은 그 인도의 불교 승려들이 이렇게 그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돈황에 도착하면 그때야 내가 이제 중국에 왔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돈항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아시스 도시예요. 근데 오아시스 시고는 상당히 큰데 돈항시 중심부에서 막고굴까지는요 꽤 멉니다. 여기가 아마 중심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보면 한 17km, 18km인데 물론 이 길로 가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갈 때는 다른 길로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20km가 넘죠. 상당히 먼 곳입니다. 근데 이 돈항이 있는데 돈황 바로 옆에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황에서 서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되는 돈황에서 서북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는 사람 사는 데가 못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뭔가 조금 뭐 색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뭐 무슨 호수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이죠. 그냥 사람이 살 수 있죠. 여기가 바로 옥문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뭐 옥문관 관리 사무소 같은 그런 동네죠. 사람 사는 냄새는 나지 않고요. 요 옥문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옥문관이 여기인데 요거는 이제 현대 지은 건물,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요게 이제 그 당시 옥문관인데, 사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죠. 지금 옥문관, 이거는 당나라 때 만든 그 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옥문관이 그 당시에, 요거는 이제 그때부터 있는 거니까, 요즘 만든 게 아니죠. 요렇게 조그맣게 굴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나들 때는 당연히 돈도 내야 되고 했을 겁니다. 옥문관. 그래서 지금은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건 아주 황량한 사막이죠. 옥문관 하나 빼고는 뭐 하나 볼 게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옥문관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 현장법사가 당나라 때죠. 인도에 구법 여행을 갔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당나라로 돌아올 때 옥문관을 보고 이제 다 왔다라고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돈황으로 통하는, 이제 여기를 통과해야 돈황을 갈 수 있으니까요. 크다. 여기 돈항으로 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양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제가 다음 편에 말씀드릴 텐데 서역 남로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또 누군가가 오고 또 그쪽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양관이 어디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은 양관은 생각보다 그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쭉 어느 정도 대단한 강은 아닐 거예요, 이게. 대단한 강은 아닐 건데, 거기에 가다 보면은 여기에 사천불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진 한번 보고 갑시다. 사천불, 아마 불상이 4000개가 있는가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물이 조금 흐르기는 해도 그렇게 대단한 곳은 아니죠. 여기가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짜 서역이거든요. 사천불동이라고 이제 해놓고 있는데, 이 사천불동에서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보면 여기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길이지만 요것도 길은 길이죠.
이게 아주 오래된 사막길일 겁니다. 예, 요 길 따라서 조금 가보죠. 가다 보면은 여기에 뭔가 사람 사는 큰 동네가 나오죠. 확대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여기에 가면은 여기가 양관진입니다. 그래서 중국 최고의 이별시다 하는 장진주사라고 하는 시를 보면 서출 양관 무고인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서쪽으로 나가서 양관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을 건데 술이나 한잔하고 가라 이런 구절인데 실제로 그 사람은 여기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양관 뮤지엄 여기 있네요. 예. 한번 찍어보죠. 예. 여기 이제 박물관인데 양관이 그럼 과연 이렇게 생겼을까? 그건 알 수 없죠. 이거는 최근에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관. 그래서 여기가 양관 경구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그 당시 양관을 표현하는 가장 그 확실한 유적일 겁니다. 요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양관 고지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완전히 사막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서역 남로로 통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길을 따라서 돈황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길을 따라서 이른바 서역으로 가는데 큰 관문 여기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죠. 이거를 통과하는데 길을 선택을 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본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자기들 본토로 들어오는데 최종 관문이라고 할 곳이 이제 가욕관, 지금 자위관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발음을 하는데 가욕관이 있고 그리고 그보다 조금 전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쪽에는 옥문관 그리고 양관이 있었다. 그리고 옥문관과 양관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곳이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